성공하는 PMO, Successful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PMO 제도권에 대한 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분리 분할 발주에 PMO가 필수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 7에서 저희가 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요.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착각하는 PMO가 PM인지, 이건 프로젝트 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PMO하고 감리에 대한 어떤 차별성, 그럼 과연 이 PMO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PMO 이 기능이 과연 진짜 PMO 기능인가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PMO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진짜 PMO 전문가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령 중에 감리 감면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공공정보화 부분에서는 그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개 의무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PMO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1억대부터 5억대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다양한 IT 프로젝트 간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감리 하나만 가지고는 과연 이게 되겠는가? 또 그렇다고 PMO까지 같이 하기에는 또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조달에 대한 절차도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감리 감면법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MO, 감리, 발주사, 수주사가 한 팀으로 일해야 되는데 현장 가면 각기 다른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분리, 분할 발주 시에 PMO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사나 감독기관이나 수주사나 아니면 PMO나 각각 자기만 나름대로의 사업관리의 수행 범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사는 발주사 쪽에 수행 영역만 하는 거고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자체의 수행 영역만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사는 수행사 나름대로 그 수행 영역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한 영역이 실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주사는 요만큼 하고 감독기관은 요만큼 하고 수행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PMO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산출물 품질 관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영역은 과연 누가 하냐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품질의 문제도 심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현장에 가보면 프로젝트 관리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납기 관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간트 차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도 안 하지만 활동 중심, 그냥 그러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업 내용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정확한 프로젝트의 관리의 범위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 수립, 의의관리, 진척관리, 그 다음에 수시로 건전성과 안정성을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가
원하는 기간 안에, 예산 안에, 또 요구사항 안에 끝날 수 있게 하는 이 전체 범위가 정확한 프로젝트 관리의 영역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관리의 영역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분리, 분할 발주하고 PMO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 분리, 분할을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요구 분석을 또는 요구 분석과 구조 설계를 설계 사업자가 수행하고 시스템 개발은 시스템 상세 설계 및 개발은 개발 사업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분할 발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를 나누어 발주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ERP 프로젝트 같은 경우 ERP 패키지는 소프트웨어에서 납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회사에서 회사의 환경에 맞게끔 나누어서 발주하는 그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하드웨어 업체가 뭐 솔루션 업체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할 경우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나누어서 발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리 발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분할 발주는 업무 설계하고 시스템 개발을 나누어서 발주하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경우 이제 설계회사하고 개발회사가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면 개발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진행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잘 개발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 프로젝트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가 설계의 문제인지 개발에서에 대한 문제인지 가지고 서로 아마 책임 회피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건 설계 쪽의 영역이라는 등, 이건 개발 쪽의 영역이라는 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이제 실제 변경이 필요할 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따라와서 이게 같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먼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MO 도입이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할 발주로 하지만 PMO가 프로젝트 전체의 히스토리 등을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 그러한 수행 여부에 대한 부분을 PMO가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분리 분할 발주하고 PMO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요구 분석, 이게 프리 플래닝 단계에서도 필요하면 이것도 별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 분석하고 기본 상세 설계를 설계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테스트는 그 다음 수행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회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하고 B로 이렇게 돼 있고, PMO가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FP를 나눠서 하고 설계, 개발, PMO 이러한 쪽에 이제 발주가 여러 해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경우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이제 따로 진행되고 적절한 경계가 없으면 이 부분에 따라서 용역 기간하고 비용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B 영역은 과연 설계에서 이 개발을 고려한 일이 잘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가. 여기 개발 사업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고, 상호 분쟁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주 관리 측면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니까 용역 그 수행 측면에서도 책임 소재에 이런 명확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O가 분리 분할 발주에서는 PMO가 이러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그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란이 초기에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잠잠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리 분할 발주가 시행되는데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공정보화 부분의 PMO 제도에 대해서 맨 마지막 시간으로 분리 분할 발주하고 PMO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부분의 PMO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제가 PMO의 그 성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다양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